그 칠세고시 영상을 보면은 이 글의 주요 아이디어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물어요. 그러니까 앞에 걸 읽은 다음에 요약하고 이제 해야지 돼요. 이걸로부터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든. 이게 5세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사실 지적인 학대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심입니다. 오늘 제목은 What will happen when Earth has no water? 라고 What will happen when Earth has no water? 지구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내용인데 작년 사교육 지출에 대한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금액이 29조 원이고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교육이 학생이 줄어드는데 어쨌든 금액이 또 늘었고요.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쓰고 있는데 일단 이제 6학년까지 있으니까 연령이 많아서 그런 거긴 한데요. 5세 아이에게 지구에 물이 없다면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나왔던 What will happen when Earth has no water? 이런 질문들이 영장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딸에게 이거를 물어보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물론 만 5세니까 저희는 이제 만 3세인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어학원이 만 5세 아이들 대상으로 레벨 테스트 한 영작 기출 문제고 아이들은 이 학원에 다니려면 작문 문제를 포함해서 단어 문법 독해 문제를 1시간 만에 풀어야지 되고 1:1 영어 면접도 합니다. 그리고 매년 말 레벨 테스트에 수백 명이 응시하고 입학은 30-40명만 하기 때문에 불합격하면 이제 재응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거를 고시라고 불러서 이거를 요즘 추정 60분 이런 쪽에서 7세 고시라는 내용의 유튜브를 송출을 했고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막 공감대를 얻으면서 나중에 소위 제이미맘으로 대표되는 그런 이제 밈들이 출연하기 시작을 한 게 요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위한 또 다른 학원이 생기면서 이쪽 생태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7세고시 영상을 보면은 이게 KBS 영상인데 그 7세고시 영상을 보면은 여러 질문들이 나오는데 정말 어려운 영단어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치면은 뭐 흰 불이 검정 꼬리 까마귀 같은 그런 영단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한국인으로 살면서 한 번도 말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영단어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데 어쨌든 어른이 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영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데 수능 시험 문제랑 잘 같다. 내가 봤을 때는 일단 7번 문제 보면은 이 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passage?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글의 주요 아이디어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물어요. 그러니까 앞에 걸 읽은 다음에 요약하고 이제 해야지 돼요. 이걸로부터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든. 이게 5세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사실 지적인 학대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 기사의 내용을 일부 요약을 해볼게요. 이게 진짜 충격적인 부분이 이런 건데 일단 과목 1인당 사교육비인 영어가 제일 많은데 그 다음에 취미나 교양, 체육, 음악 순이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대신 가는 그러니까 영유 영어 유치원의 1인당 월 평균은 154만 원이고 연환산 약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의 3배 정도에 가깝다 이렇게 냈습니다. 사실 여러 통계 그래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본 통계를 보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통계청 가서 자료를 봤는데 총액을 보시면은 07년부터 이렇게 유지가 되어 왔었던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이 명목 금액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물가를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확실히 더 많이 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학생 수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때는 학생 수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래서 인당은 또 줄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를 또 보면은 이렇게 증감률이 0%대 1%대 이렇게 늘다가 2015, 16, 17, 18년도에 사교육비가 정말 크게 늘었었고요. 1인당. 그 다음에 지금 다시 9%대니까 지금 다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사교육비 지출액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학생 수가 이제 급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당 늘어나고 있는 거가 보이실 것 같고요. 그래서 피크아웃 시대로 가고 학생이 줄어들면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인당 지출액은 더 늘어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3만 4천원에서 47만 원 그리고 사교육 참여율이 한 8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는 55만 원에서 59만 원 참여 학생 기준으로 이 정도로 조금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가게당 가계 평균 1인당 한 2만 불 정도 되잖아요. 가계 소득이. 그러면은 3인 있을 때 2만 불 기준으로 그 가구는 한 8,400만 원 정도를 버는 가구가 되는 건데 3인 가구 기준으로 그럼 이 중에서 한 720만 원을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 한 9% 정도를 평균적으로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전체 소득의 9%를 사교육비로 쓴다는 거는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되는 교육 서비스를 개인들이 십시일반 하고 있는 거고, 이러니까 한국이 그 각자 도생 사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사가 내면서 그 여러 언론 매체가 가장 비판했던 포인트는 뭐냐면은 초등학교 사교육이 제일 큰 건 맞는데 그로스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좀 컸거든요. 특히 중학교가 9%대 거의 10% 가까운 사교육비의 증가가 있었어요. 중학교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부가 해명을 하죠.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은 뭐 어쩌고 해명하는데, 민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중등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게 28년부터 바뀌는 대입제도로 인해 가지고 그 최재우 교육부 총리가 2년 전에 그 이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고교 1학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니까, 그래서 이 전면 도입되는 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많이 썼고요. 그리고 고등학생도 8% 늘어났는데 이거는 고등사교육비 급증은 또 의대 증원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의대 정원 수를 2,000명 증원하는 거를 하게 되면서 갑자기 막 대학교 다니다가 막 학원 가고 이런 뉴스가 굉장히 화두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교육비 급증한 것이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변경이 사교육비 지출에 불을 붙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국일보를 보든 뭘 보든 경로와 킬러 문항 배제로 유명한 그 윤석열 사교육 정책이 왜 실패했냐 이런 칼럼들이 굉장히 많고요. 결국은 경로했고 킬러 문항 배제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굉장히 쉽게 내라 막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사교육 지출을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반응을 했고, 원래 지시는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고 수능이 뭔가 더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 교육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은 Q&A가 나오거든요. 교육부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네가 욕을 먹고 싶지 않으니까 그 Q&A를 공개한 건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Q&A를 보면 기자들이 막 물어봐요. 근데 왜 EBS 책을 더 안 사간 것 같습니까? 막 물어보거든요. 공교육 교과에서 다루지 않는 거를 수능에서 배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더 EBS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 그건 왜 안 산 것 같냐 하면서 데이터가 왜 무너졌냐 이런 질문을 막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수험생들이 그렇다면 뭘 낸다는 걸까 불안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교육 관련한 그런 EBS 교재보다 다른 교재를 더 많이 사면서 이런 쪽에 지출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출제 기조를 종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번 주 영상에서도 좀 자영업 다루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청년 세대 고용률이 50% 언더고, 낮은 고용률 속에서 결국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가지고 좁은 문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요. 학생 수가 감소해도 더 중요한 거는 그 좁은 문 감소하는 속도가 더 빨라. 그러니까 학생도 굉장히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지만은 한국의 좋은 회사들이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를 보내기 위해서 그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요구되는 수준들이 더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교육이 옛날부터 있었고 한국이 높은 교육률이 있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성장을 만들어 온 게 사실인데, 그런데 1997년부터 뭔가 대기업들이 망하면서 45세 사후정, 45세 정년, 56도 56세까지 다니면 도둑놈 막 이런 말이 IMF 때 막 흔했고, 그때 저희 아버지도 다 퇴직하셨고 막 이랬던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도 보면은 그거 이후로 의사들이 막 그 선호되기 시작을 했고 전문직들이 굉장히 선호되기 시작하는 지금 현재의 대치동 시스템이 IMF 때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약 30년에 걸쳐서 한 발자국도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터뷰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학원 입장에서는 들어온 아이들을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았는데 일부 학원들이 역발상으로 그럼 우리가 거부해보자, 거절하고 문턱을 높여서 오히려 안 달라게 해보자. 실제로 원장들 모임에 가보면은 성공한 원장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분명히 문턱을 높이면은 더 안달이 날 것이고 많은 엄마가 우리 학원에 들어오기 위해서 다른 주변 학원에 아이들을 보낼 거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소위 문턱을 더 높이면서 이런 절판 마케팅 심리, 갖지 못하는 거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유하는 막 이런 거를 했다는 거를 막 얘기를 하죠. 제가 최근에 엔비디아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엔비디아 창업주 중에 한 명인 크리스 말라초프스키가 있습니다. 창업자 3명이었는데 젠슨 황이랑 이제 프리엠, 그 다음에 크리스 말라초프스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생명공학부 가서 아빠가 의사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전공 외 과목을 듣는데
물리학을 들었는데 A를 받아가지고 나 공학이 잘 맞나?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공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결국은 생명공학부 시험을 보다가 나는 나란 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약병의 모든 성분을 외우는 것으로 그걸 꿈으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그날 전화를 하죠. 시험 보고 나서. 그래서 두 가지 뉴스가 있는데 하나는 시험이 너무 쉬웠다. 두 번째는 더 이상 의사가 되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부모가 잘 됐다. 우리는 뭐 아빠가 의사니까 너가 아빠를 기대를 충족하려고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차라리 너가 그렇게 공대로 간다고 하니까 응원할게.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공학으로 학부 다니면서 전공을 옮기고 휴렛패커드 입사했다가 이제 자바로 유명한 썬에 입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커티스 프림이라는 그 입사 면접관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랑 같이 그래픽 카드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젠슨 황을 만나가지고 3인이 엔비디아를 이제 1993년에 창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창업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픽 관련해서는 이제 전문가로 초기 창업을 했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잘된 스토리죠. 이제 수십만 배는 아니고 이제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되게 잘된 스토리인데 근데 어쨌든 애들이 하라는 거 알아서 하라고 하면 잘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막 그 부모의 너무 과한 기대를 이제 자녀에게 투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교육비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교육비 지출과 주거비 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여유가 없어졌고 그거를 저도 교육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육제도 정책에 대해서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려운 포지션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교육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다룰 때 교육적인 부분을 거의 반드시 다뤄야 되는 건데 제가 일본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 있는 지방 대학교의 학력이 유지가 되면서 지방 소멸을 막아왔는데 한국은 지방에 있는 공공립대들의 학력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서 지금 소멸의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을 비판을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 구조적인 부분들이 좀 회복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뭐 제도를 어떻게 바꾼다 하더라도 결국은 불안함에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 이 추세 자체를 꺾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돈을 덜 써라라고 강요하기보다는 돈이 덜 쓰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들이 이제 정부나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많이 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불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각자 도생 사우스 코리아지만은 정부도 좀 구조적인 부분에서 일을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